이제 인스타나 SNS 마케팅을 할 때 이거 요즘 얘기가 많잖아요. 막. 네, 엄청 많죠.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 좀 시계 빼야겠네. 아니 뭐 힘든 반면에 보람 있는 일도 많아서 네, 돈도 되고. 짭짤하니까. 저도 약간 솔직히 편견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인데 설계사에 대해서. 네, 네네네. 생각보다 역시 사람 일 까봐야 한다고. 잘하려고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별짓도 하죠. 별짓도 하는데. 네. 별짓도 하는데. 무슨 일까지 하세요? 뭐 죽이진 않고 누구를. 죽이면 안 돼요. 법인의 계약을 좀 받고 싶어서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A라는 회사에 매일 한 7시에 가서 인사만 한 적이 있어요. 매일. 그 왜 했냐면 명함 하나 주려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브로셔 하나 좀 설명 한번 하고 싶어서 하든 안 하든 기회를 얻고 싶어서. 네, 일단은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한 4, 5주 정도 했었는데 얘기까지만 한 적이 있어. 뭐 하는 사람이냐 막 한 자꾸 인사하니까. 맨날 정장 입고 뭐 젊은 애가 와서 그때 더 앳됐으니까 취급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냥 차가 가요. 나는 하던지 말던지. 그럼 쟤는 뭐야?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한 번은 문 뭐 뚝 열어가지고 볼게요 하면서 가는데 찌도라고는 안 해. 그러다가 또 더 가니까 이제 그분이 왜 들어오라고 했냐면 그분도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 거예요. 자기 옛날에 진짜 열심히 했던 그 젊은 이거에 대한 감동에 생각이 나가지고 네. 드러나보자. 네. 좋은 설계사다. 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상품 설명을 할 때 마냥 뭐 다 돼. 마냥 뭐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은 좀 피해야 돼요.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냐? 그냥 제 같은 사람이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건데. 저희끼리는 뭐 얘기하지만 저희끼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알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분석을 먼저 해보고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저도 알아야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냥 중권 받아서 설계도 한번 보고 상황이나 변수를 잘 그렇죠. 설명해주고 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맞아요.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는 그렇죠. 분한테 하는 게 좋다. 네네네. 뭐 설명을 똑같이 잘해준다고 했을 때 똑같은 보험이에요. 그리고 막 네네네. 뭐 전혀 똑같이 나중에 보상도 똑같아. 근데 보험료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러면 비교해서 그냥 싼 곳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100% 그렇진 않고 회사의 지급률도 봐야 돼요. 왜냐면 어떤 회사는 돈 잘 주고 어떤 회사는 돈을 적게는 안 주겠지만 아픈 사람한테 질문을 한 번 더 한다던가 막 안 주려고 안 주려고 한다든지 그런 회사도 좀 설계사가 걸러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보험료를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 해당 설계사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얼마만큼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보험료 청구를 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보험 가입을 할 때도 심사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병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도 그 심사자와 유두리 있게 일 처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래서 조금 억울하다. 부담분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좀 이해하고 있으려면 아무래도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이 경력도 경력이지만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실 때 설계하시는 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좋게 받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진심 좋게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직업이 이분이 유지하는 한 평생 어프로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든 한 번의 고객이 됨으로써 꾸준한 뭔가 관리가 필요한 직업이니까 그러면 이게 요즘에는 100세 만기 이렇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치면 내 수당이 과연 이게 많은 건가? 하다못해 이 일을 그만둬도 또 전화번호 안 바꾼 이상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또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치면 좀 적지 않나. 아까 급여를 얘기하셨는데도 저도 약간 솔직히 편견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인데 설계사에 대해서? 네네네.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역시 사람 일 까봐야 한다고. 군생활 자기 군생활이 제일 힘들듯이 몇 년 더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진짜 이걸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안 해봤어요. 왜냐면 또 힘든 반면에 보람 있는 일도 많아서 돈도 되고
짭짤하니까. 솔직하신 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셔가지고. 아니 뭐 벌어야 나도 먹고 사니까. 이제 인스타나 SNS 마케팅을 할 때 이거 요즘 얘기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만했으면 좋겠어. 허세 부리고 뭐 이런다 뭐. 그렇죠. 뭐 외제차 이렇게 올려놓고. 좀 시계 빼야겠네. 아니 뭐. 저는 몰라봤는데. 뭐 어쨌든 어디 맨날 놀러 가고 상 받고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뭐 일 제일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계약을 받기 위해서 인스타에 올리는 분들도 많고 리크루팅을 위해서 올리는 분들도 많은데, 열정은 뒷전이고 일단은 저 직업을 하면 벤츠 타겠구나, 보험은 가입하기 싫은데 돈은 많이 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심리를 자극을 하는 거니까. 생각도 못했네. 그런데 반대로 쉽게 온 만큼 쉽게 나와요.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네, 저도 진짜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저 역시 뭐 그런 생각이 없었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이 보험의 순리는 아니니까, 의미는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하는 거고. 상은 왜 자꾸 주는 거예요? 상은? 네? 상. 이게 뭐냐면 사실 영업 조직의 분위기잖아요. 그 상을 뭐 몇천 원 할 거예요. 그 상은 그 가치는 얼마 안 되지만 마음에 약간 들어오는 게 다르니까. 근데 사실 또 잘했으니까 주는 부분들도 있고. 가짜 상은 없어요? 그건 없죠. 그건 진짜 좀. 저희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저 상 다 진짜 상은 맞나? 상은 맞는데 이건 있죠. 업적은 퍼포먼스고 유지가 돈이에요. 퍼포먼스적으로 상을 받는 걸 보여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진짜 너무 잘했어. 근데 다음 주에 다 해지가 나버렸어. 상은 받았지만 돈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일시금도 받는다 했잖아요. 그건 다음 달에 주니까. 이번 달에 쉽게 말해서 지금 1월이니까 1월에 한 성과가 2월에 급여일에 나오니까. 그 전에 해지를 하면. 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경우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일부러 그런 퍼포먼스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인한테. 네, 일부러 계약 일단 빡 놓고 상 받고 청약 처리해. 일단은 상은 받는 거잖아. 그럼 양쪽에 경제적으로 손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대로 받기 전이니까요. 그 사람도 아직 납입 안 했어요. 네, 그렇죠. 보험은 계약 쓸 때 한 달 내에 해지한다고 해서 뭐 이런 게 없구나. 그런 건 없고, 한 달이 넘어갔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급여를 받아버리니까. 계약 취소에 대한 페널티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게 매번 그러면 금감원에서도 뭐 너무 안 좋은 관행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좀 하는 것도 있다. 회사마다 뭐 어디는 이 세일즈의 10을 좀 더 강요한다든지, 영업력이 중요하다든지,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도 있고, 회사마다 약간의 색깔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메트라이프가 거의 보험사관 학교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교육을 하거든요. 보험 쪽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그에 대한 사실 저는 자부심을 있어요. 업계 다른 브랜드에 있는 사람도 공감하는 내용인가요? 아닐걸요? 자기 회사 최고걸. 그래요? 안 좋은 건 없어요. 안 좋은 건 없는데 그걸 어디까지 적절하게 써먹냐, 이거의 문제인 거지. 뭐가 지나치면 진짜 안 좋게 보이잖아요. 뭐든지. 도가 넘는 회사들이 있나요? 있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업계에서 진짜 좀 해보니까 이 자식들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약간.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뽑는 기준도 눈, 코, 입만 달리면 뽑고, 누군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만두고 큰 결심을 하고 이 보험업계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그냥 마냥 그 관리자와 사람을 뽑는 사람이 그런 이미지로만 가지고 뽑는 거면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다단계에 완전 다를 게 없다. 저는 되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많아요. 넌 하지 말고 지금 하던 열심히 해. 그게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은 진짜 살리는 길인 것 같아. 근데 어떤 회사들은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가 한 건이라도 물어오면 이득이니까 얘 지인이라도 다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사실 영입을 했다는 그 자체가 신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회사 입장에선. 그러면 이 신규 자원이 들어오면 새로운 시장이 있는 사람이 온 거니까 가족의 계약을 받을 수도 있고 지인의 계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회사는 이익의 창출이잖아. 월급도 없으니까. 일단은 들어오는 순간 이익의 창출이 좀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근데 이미지나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그걸 제한하는 회사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막 뽑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런 곳은 다 죽을 거야. 네? 다 죽. 그냥 눈, 코, 입만 달리면 일단은 들어오고. 아, 여기 업계 표현인가요? 네, 그렇죠. 눈, 코, 입. 눈, 코, 입만 일단 사람이면 일단 뽑고본다. 네, 눈, 코, 입. 네. 사람들한테도 도움도 되고 네. 재밌게 볼 수 있게끔 네네.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요? 설계사라는 게 사실 좀 쉽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100명이 오면 70명은 집에 가요. 그러면 뭐 사실 저는 더 좋은 건데 빨리 그만두고 또 시장이 또 나한테 만날 수 있는 고객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왜냐면 고객 기관에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대신 관리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끈기가 있어야 돼요. 지구력. 네, 지구력이 있어야 돼요.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긴 나겠지만 자기만의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집에 가서 바로 자요. 그래서 활동도 해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이게 두 가지를 같이 해버리니까 이건 진짜 진이 빠지는 거예요. 은근히 또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이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네,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